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저와 남편은 올해로 결혼한 지 15년이 되었어요. 15년의 세월을 돌이켜보면 참 눈물도 많았지만 한결같이 저를 사랑하는 남편 덕분에 지금도 여전히 저희 부부에게 행복이 떠나지 않은 것 같네요. 처음부터 저랑 남편은 결혼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첫 만남은 같은 대학 한 강의실에서 이루어졌죠. 국문학과였던 저와 경영학과였던 남편은 교양 수업을 들으며 서로에게 호감을 가졌어요. 이렇게 저희는 알콩달콩 연애를 즐겼는데 점점 남편을 알아갈수록 저와는 다른 환경에서 자랐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남편은 그야말로 엄친아였어요. 강남에서 땡땡 팰리스에 살면서 아버지는 은행 지점장이셨고 어머니는 유명한 결혼정보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셨어요. 반면 저는 중학교 때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홀로 절 키우셨어요. 아버지는 저를 무척 사랑해 주시며 자상하게 엄마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해주셨고 아파트 경비 일을 하시며 나름 제가 하고 싶다는 것은 최대한 해주시며 최선을 다해 키워주셨어요. 당연히 남편 집에서는 제가 마음에 들 리 없었죠. 더군다나 남편에게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끼리 짝으로 정해놓은 그런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의 어머니는 대학 교수시고 아버지는 큰 사업체를 운영했더랬죠. 저랑은 정말 차이가 많이 났어요. 저는 기가 죽었지만 그래도 남편은 우리가 사귀고 나서 한 번도 이런전 때문에 절 서운하게 한다거나 외롭게 하지 않았어요. 졸업 후 남편은 대기업에 들어가게 되었고 저는 작은 중소기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남편 집에서는 저와 남편이 헤어질 이유로 걸고 넘어졌죠. 남편의 끈질긴 설득과 결혼 후 가난한 친정에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뒤 시댁에서는 저희 결혼을 허락하셨어요. 그때부터가 시작이었어요. 시어머니의 막말과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절 치가 떨리게 만들었죠. 말끝마다 네가 시집을 때 해온 게 뭐 있니? 라고 말하시고 너 같은 애가 우리 아들 만났으면 모시고 살아야 한다. 내가 아는 사람에게 너네 아버지 뭐 하시는지 말하지 말아라. 창피하다. 이런 식으로 제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감히 네가 내 아들을? 이 말은 제 뼛속에도 새겨질 만큼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결혼정보회사를 운영하셔서 그런지 너랑 우리 아들이랑 이혼해도 내가 너보다 100배 나은 아가씨 우리 아들에게 붙여줄 수 있다. 라고도 말씀하셨어요. 또 어느 날은 주말에 아침부터 저희 집에 갑자기 오시더니 오늘 저녁에 집에 손님이 오기로 했다면서 음식 좀 만들라고 하셨죠. 다 만들면 가지고 가시겠다고 하면서요. 그런데 사실 그날은 저희 친정엄마 기일이었어요. 남편도 그냥 시켜 드시던지 나가다 드시라고 하는데도 죽은 니네 장모가 중요하냐 아님 내가 중요하냐 하며 억지를 부리시더라고요. 그러던 중 남편이 해외 주재원으로 뉴질랜드에 가게 되었어요. 저는 내심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 시어머니에게서 벗어나겠지 하는 희망으로요. 하지만 이게 웬걸요. 시어머니는 그때 태어난 지 갓 돌이 지난 아기를 데리고 어딜 가냐면서 저보고 한국에 있고 남편만 가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까? 절대 가면 안 된다고요. 아기 보고 싶어서 자긴 어쩌냐며 울고불고 몇 날 며칠을 그렇게 알아 누우셨어요. 화상통화도 있고 올 수 있으면 자주 오겠다고 3년만 있다 들어오겠다고 해도 절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원래는 5년 계획인데 너무 저러시니 저도 3년 있다가 혼자 아기 데리고 들어올 생각까지 했는데 이것조차도 허락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몰래 갈까도 생각했지만 결국 저희가 졌어요. 저희 친정아버지도 이런 저희 시어머니 행동이 이해가 안 가고 고생하는 딸이 안쓰러우셨지만 그래도 얼마나 손주가 보고 싶으면 그러시겠냐며 이해하라고 절 다독이셨습니다. 네, 그렇게 저는 5년을 남편과 떨어져 지내왔습니다. 그 5년 시간 동안 저는 정말 지옥이었어요. 아이의 어머님이 저희 집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셨습니다. 하시던 결혼정보 업체도 접으시고
아예 저를 하녀 부리듯 하시면서 폭언은 끊이지 않았죠. 아기가 아플 땐 너네 집 유전자가 닮아서 애가 이렇게 약하니? 라고 말하기도 했고, 저희 친정아버지가 아기를 보러 오셨을 때도 사돈, 손에 씻고 아기 만지시는 거예요? 그 손에 거뭇거뭇한 것은 뭐예요? 라며 저희 아빠를 민망하게 하셨어요. 저희 아빠는 손에 흉터가 있으신데 그걸 굳이 꼭 그렇게 찝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돈 자랑은 얼마나 하시는지. 너 애 키우면서 돈 없이 저한테 내지 말아라. 영어 유치원비는 내가 대줄 테니까 잔말 말고 보내라. 알았지? 이러시며 늘 제 어깨를 떨구게 만드셨습니다. 저는 돌파구라도 찾아보려고 매일 밤마다 글을 썼어요. 소설을 쓰기도 하고 시를 쓰기도 하면서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풀었어요. 제가 국문학을 전공한 터라 글 쓰는 게 재밌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친구가 알려준 출판사 글 공모전에 출품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 뒤 제 글이 대상작에 뽑혔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무척이나 기뻤어요. 남편도 같이 있어주지 못하고 아기도 못 봐줬는데 어떻게 큰일을 해냈냐며 장하다고 축하해줬어요. 상금도 꽤 됐고 일이 풀리려고 그랬는지 그 다음 작품도 계약이 이어지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저는 작가가 되었어요. 그리고 제 책과 함께 팔 굿즈 작업에도 참여하며 인쇄와 굿즈 판매금이 꽤 큰 돈이 되었고 수많은 강의 요청도 이어져서 이제는 남편의 벌이 없이도 충분히, 아니 이제 집 한 채도 스스로 장만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행복은 불행과 함께 온다고 했나요? 남편이 뉴질랜드 현지에서 교통사고가 나는 바람에 급히 한국에 귀국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 남편은 회사로 돌아가지 못하고 집에서 요양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다니며 재활치료를 받아야만 했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어요. 남편도 충분히 먹여 살릴 만큼 저에게 능력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저희 부부는 여전히 사이가 좋았고 서로를 늘 아꼈습니다. 제가 큰 돈을 벌었을 때도 시댁에서는 거품은 금방 꺼진다며 무시하는 말을 멈추질 않았어요. 그러던 중 시아버지는 남편의 결혼 상대로 점 찍어놨던 그 여자의 아버지, 사업체를 운영한다던 그분의 속임수에 잘못 넘어가 집도 재산도 모두 날리게 되었답니다. 투자를 하면 돈을 불려주겠다고 그 말만 믿고 은퇴자금도 다 넣었는데 말이죠. 시부모님께서는 땡땡 팰리스에서도 나와야 할 신세가 되었어요. 집 하나 얻을 돈도 남기지 않은 채 아주 탈탈 털리셨어요. 이 시기에 저희 친정아버지는 그동안 착실하게 모으신 돈으로 시골에 텃밭을 사두신 게 있는데 그곳이 갑자기 재개발이 터지면서 친정아버지께서는 서울 외곽이지만 자그마한 3층짜리 건물 하나를 사실 정도로 돈을 갖게 되셨습니다. 저도 저지만 이제 저희 친정아버지도 더 이상 돈 때문에 고생은 안 하셔도 되니 저는 정말 하늘이 착한 우리 아버지를 도와주셨구나 싶었죠. 시어머니는 평소 몸에 박힌 소비 습관 때문에 아주 괴로워하셨어요. 백화점에서만 장을 보시던 분인데 이젠 그것도 못하게 되셨으니 하루하루 죽고 싶으시다면서 남편에게 매일 하소연했죠. 시아버지께서도 평생 일한 은퇴자금까지 다 날리셨으니 더 이상 살아갈 희망이 없다면서 매일 우셨죠. 더군다나 집도 당장 나와야 해서 어디 갈 곳도 없으신 데다가 대출도 안 되고 돈 빌릴 것도 없으니 막막하셨어요. 하나 있는 아들도 해외에서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집에 있게 되니 더욱 막막하셨겠죠. 그런데 어쩌겠어요? 돈을 버는 건 저뿐인데요. 저한테 찾아오셔서 사정사정 하시면서 돈을 꺼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정말 미웠답니다. 그렇게 저를 무시하던 분들인데 지금 오갈 곳이 없게 되니 저한테 돈을 꺼달라고 하고 사정하는 모습이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저한테 부탁하더라고요. 제 명의로 집을 하나 사서 자기네 부모님 살게 해드리면 안 되겠냐고요. 대신 부모님 모두 건강하시니 일해서 다달이 월세를 저에게 내라고 하겠다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정말 너무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 다음날 저와 남편은 시부모님을 만났는데 남편은 우선 자기 부모님한테 저에게 사과하라고 하더라고요. 그간 막말한 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부부 사이를 떨어뜨려 놓은 거, 특히 친정아버지를 무시한 것 등등 셀 수 없이 많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사과하라고요. 그러면 들어가서 살 집을 마련해 주겠다고요.
시부모님께서는 진심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눈물을 흘리시며 저한테 사과하셨어요. 그동안 미안했다고요. 그 사గిం꾼집 딸내미랑 비교한 것도 너무 후회하신다고요. 앞으로 본인들 안 봐도 자기네들은 할 말이 없다고 하셨어요. 저는 이 사과를 들으니 그동안 서럽게 살아왔던 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며 눈물이 나더라고요. 남편도 저에게 미안하다고 했고요. 자기가 남편이면서 곁에서 지켜주지 못한 것 같다고요. 그리고 사고까지 당해서 제대로 된 가장 역할도 못하는데 이렇게 못난 자기랑 살아줘서 고맙다고요. 남편이 말한 것처럼 서울 외곽에 작은 집을 하나 사서 제 명의로 하고 그곳에 시부모님을 사시도록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는 저희 아버지가 사둔 건물에서 관리인으로 일하시면서 저에게 꼬박꼬박 월세로 50만 원씩 보내주셨어요. 평생 경비로 사셨던 아버지는 건물주가 되었고 그렇게 돈 많던 시아버지는 제 아버지 밑에서 일하게 되신 셈이죠. 정말 사람 인생 오래 두고 봐야 하나 봐요. 이렇게 전세가 역전될지 몰랐답니다. 지금은 제 아들이 중학생이 되었고 남편은 목발을 짚고서 다시 사회로 나가 천천히 자기의 새로운 일을 준비하려고 해요. 정말 남편이 외국에 가고 혼자서 한국에 남아 지내야 했을 땐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그 시기를 넘기니 이렇게 좋은 날을 맞이하게 되네요. 지금 저와 남편 그리고 제 아들은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